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9일 수요일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13년 전 외환은행을 1조 3천억 원에 샀던 론스타가 3년 만에 3배가량인 3조 9천억 원에 하나금융에 팔아놓고도 우리 정부 때문에 더 비싸게 팔지 못했다며 제기했던 투자 분쟁이 우리 정부의 승소로 마무리됐습니다. 약 4천억 원을 배상해야 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지만 이번 결과로 거액의 혈세를 아낄 수 있게 됐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지난 2022년 8월 말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는 우리 정부가 다국적 사모펀드 론스타에게 2,800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지난 2012년 론스타가 국제중재를 제기한 데 따른 건데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일부러 승인을 늦게 내린 탓에 은행을 더 비싼 값에 팔지 못했다는 게 론스타 측 주장이었습니다. 그러자 재작년 9월 정부가 마감 기한을 5일 앞두고 판정을 취소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2년여 만에 나온 취소 신청의 결론은 기존 판정 번복, 한국 정부의 승소였습니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ICSID의 론스타 ISDS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선고받았습니다. 3년 전 기준 배상금의 원금은 2,800억 원, 지금 환율로는 원금 3,200억 원의 이자까지 총 4천억 원 규모의 정부 배상 책임이 사라진 겁니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취소위원회는 또 론스타를 향해 그간 한국 정부가 취소 절차에서 지출한 소송 비용 합계 약 73억 원을 30일 내에 지급하라는 환수 결정도 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의 혈세를 지키기 위해 끈질기게 노력한 결과 거액의 배상 의무를 소멸시킨 쾌거라고 평가했습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한국과 아랍에미리트 간 정상회담이 진행됐습니다. 회담에선 약 30조 원 규모의 AI 데이터 센터 사업에 우리 기업이 참여하고 국방과 방산 분야에 대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김재경 기자입니다. 국빈 자격으로 아부다비 대통령궁에 들어선 이재명 대통령. 황금빛 대통령궁 내부에 애국가가 울려 퍼졌고 양국 정상은 서로를 형제라고 부르며 협력 강화 의사를 강조했습니다. 국방, 방산, 인공지능, 원자력, 보건, 의료 등 양국 모두에게 경쟁력과 전략적 중요성이 큰 분야가 참으로 많습니다. تشمل الاقتصاد والطاقة والتكنولوجيا والاستدامة والثقافة والدفاع وتكنولوجيا الدفاع وغيرها من القطاعات الحيوية. 양국 정상은 공동선언문에도 합의했습니다. 한국과 UAE 100년 동행을 위한 새로운 도약이라는 제목의 선언문에서 양국은 경제와 AI, 문화 등 전방위적 분야에서의 협력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양 정상은 양국 간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 차원 더 높은 단계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 뜻을 같이 했고 서로가 100년의 동행을 위한 최적의 파트너임을 확인했습니다. 이와 함께 AI부터 우주와 바이오 헬스, 원자력 등 첨단 산업 분야는 물론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을 위한 위원회 설치에도 합의했습니다. 특히 UAE가 총 150조 원 규모의 AI 데이터 센터 건립을 추진 중인데 이 중 약 30조 원 규모의 1차 사업에 우리 기업들이 에너지 인프라 구축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UAE가 AI 데이터 센터 운영을 위한 안정적 전력 공급 기술이 필요한 상황인데 우리 기업들은 원자력 발전소 건설부터 전력망 구축 등 관련 분야에 강점이 있습니다. 국방 방산 분야에서도 공동 개발과 현지 생산 등을 포함해 양국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완성형 가치사슬 협력 모델 구축으로 150억 불 규모 이상의 방산 수출 사업에 우리 방산 기업의 수주 가능성을 높이게 될 것입니다. 정상회담을 통해 약 30조 원 규모의 AI 데이터 센터 사업 참여 등 양국 간 협력을 이끌어낸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경제인 간담회와 아크부대 방문을 마무리한 뒤 이집트 순방길에 오릅니다. 아부다비에서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강경화 주미대사가 대북 정책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확보해서 북미 그리고 남북 대화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미국에서의 비자 문제도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재용 특파원입니다. 취임 후 40여일 만에 첫 기자간담회를 연 강경화 주미대사는 한반도 평화 문제는 한미 양국이 긴밀히 공조해야 한다는 점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비록 지난번 에이펙 기간에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되진 못했지만 앞으로도 미국과 긴밀히 소통해 대북 정책에 대한 지지를 계속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미국과 함께 피스메이커와 페이스메이커로서 남북 대화와 북미 대화의 여건이 성숙되어 나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예정입니다. 강 대사는 또 핵추진 잠수함 건조와 전시 작전권 환수 등 안보 분야에서 거둔 성과는 전례 없는 것이었다고 의미를 부여하고 이런 성과들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호주도 핵잠수함 문제에선 미국의 허가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란 지적에 대해 호주는 핵잠수함에 필요한 모든 분야에서 미국의 지원이 필요한 반면 우리는 핵연료만 없을 뿐 기술력은 다 갖춘 상황이라며 동일한 선상에서 비교할 순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비자 문제 관련해 강경화 대사는 현행 B1 비자를 통해 가능한 활동을 더욱 명확히 한 상태이며 후속 논의를 통해 전문직 비자 확보 등 근본적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사관은 관련 후속 협의를 지원하는 한편 한국인 전문직 비자 쿼터 확보 등 근본적 해결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정부 고위 관계자는 재외국민 보호 문제와 관련해 최근 40대 과학자가 미국에 억류됐다가 넉 달 만에 풀려났던 사건 등을 거론하며 우리 국민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더욱 소통 채널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재용입니다. 서부지법 폭동 사태 배후로 의심받고 있는 전광훈 목사가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폭동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반복한 전 씨는 건강상 이유로 3시간도 안 돼 귀가했는데 경찰은 이번 주 전 씨를 다시 불러 조사한 뒤 신병 처리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승지 기자입니다. 서울 서부지법 폭동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폭동 발생 10개월 만입니다. 전 씨가 폭동 교사 혐의 피의자로 경찰에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취재진 앞에선 전 목사는 한 유튜버의 조롱에 욕설로 대응했습니다. 어떤 반스 입고 오셨어요? 내란 반스 입고 오셨습니까? 조용해, 이 개. 떠들고 난리야. 쫓아내죠. 법원 폭동과 자신은 무관하다면서 지금까지 광화문에서도 사건 사고가 하나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차도로 가면 안 된다. 도로로 가라. 그리고 경찰들하고 부딪히지 말라. 사랑제일교회가 폭동 가담자들에게 영치금을 보내는데 관여했다는 의혹에는 아무 권한이 없다며 부인했습니다. 은퇴한 목사는요, 개털이야 개털. 교회 행정, 재정, 뭐 어디에 간섭할 수도 없어요. 경찰은 전 목사가 국민저항권을 반복 언급한 게 폭동의 동기가 됐고 가스라이팅과 금전 지원 등을 통해 특임 전도사들을 심리적으로 지배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폭동에 적극 가담해 중형을 선고받은 사랑제일교회 특임 전도사 2명과 전 목사의 연결고리를 파악하는 데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전 씨는 이들이 정식 교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또 설교를 들은 신도들이 감동받는 게 가스라이팅이냐며 압수수색 영장을 내준 재판부를 비난했습니다. 가스라이팅이란 말이 뭔 말이냔 말이야. 이거는 법률 용어도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저 판사가 저 멍청한 놈이야. 전 목사는 취재진 앞에서 40분 가까이 말한 뒤 두 손을 흔들며 조사실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경찰 앞에서는 10여 년 전 받은 수술로 2시간 이상 조사를 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전 씨는 실제로 2시간 반 만에 귀가했습니다. 경찰은 전 씨가 기존 입장을 반복한 데다 조사해야 할 양도 방대해 일찍 귀가시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8월 사랑제일교회 압수수색으로 강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오는 금요일 전 씨를 다시 불러 조사한 뒤 신병 처리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승지입니다.